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 기본 강좌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강 관련 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 건데요. 우리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에는 즉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공휴일이나 갑작스럽게 아플 때, 이럴 때에는 문을 연 병원이나 약국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심지어 주말 진료를 하는 병원 또는 당번 약국이라 해서 찾아갔는데도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휴일이나 늦은 시간에도 진료하거나 영업하는 약국과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앱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 앱들 가운데 굿닥이나 국민주치의라는 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알아보기 1번 국민주치의 설치하기 2번 국민주치의 앱 살펴보기 3번 굿닥 설치하기 4번 굿닥 살펴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주치의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합니다.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하고 검색어 쓰는 란에 앱 및 게임을 검색하세요 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에 국민주치의라고 입력합니다. 국민주치의라고 입력하고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면 국민주치의라고 나와 있는 검색 결과 오른쪽에 설치 단추 보이시죠? 설치 단추를 터치. 국민주치의가 설치되면 오른쪽에 열기 단추가 활성화가 됩니다. 열기 단추를 터치하셔도 되고 홈 화면에 국민주치의라는 앱이 설치되어져 있으면 실행을 하셔도 됩니다. 열기 터치. 앱을 실행했더니 여기에 국민주치의 다음 작업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이 기기의 위치 정보에 액세스 하겠냐고 물어보는 사용 권한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용 단추를 터치하시고 또 이게 페이지가 4페이지이기 때문에 3번째, 4번째까지 허용 단추를 눌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 국민주치의 홈 화면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국민주치 앱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국민주치 앱이란 국민주치의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페이지 7개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번 왼쪽으로 드래그 해서 가까운 내과의원을 찾아가는 법, 그 다음에 질병 정보를 질환별로, 그다음 증상별로, 나의 건강 기록 등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예방접종, 나이와 시기에 맞는 예방접종 정보와 해외 여행 시 필수 의학 정보,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도 있고요. 응급처치 요령 같은 것을 알아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래그해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확인하지 않고 그냥 닫기 단추를 터치하셔도 우리가 국민주치의 앱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여기에 보니까 국민주치의 앱을 열었을 때 홈화면에 질병정보 질환별로 되어 있어요. 질환별로 되어 있는 부분을 터치했더니 각 질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감염, 내분비, 류마티스, 소화기, 순환기, 신장, 알레르기, 종양, 혈액, 호흡기 이런 많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화기에 질환이 있다. 그러면 소화기를 터치.
소화기를 터치해 보니까 여러 가지 뭐 간경변증, 간암, 뭐 간염, 담관암, 담석증, 대장용종 등 뭐 복통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 간염이라는 거 한번 터치해서 볼게요. 간염을 터치했더니 국민주치의에서 간염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좌우로 페이지를 이렇게 해서 간염이란 어떤 것이다 라는 게 나와 있고요. 간염의 원인이 어떤 거라는 거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증상도 나와 있고 간염의 진단 및 검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고 약물요법은 어떤 거 그 다음에 식이요법은 어떤 것으로 하는 건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어떤 질환에 대한 원인과 증상, 진단과 검사, 치료 경과, 그 다음에 합병증 예방, 그 다음 생활습관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질병 정보에 증상별로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세 줄짜리 보이시죠? 이 단추를 터치하시면 국민주치의라는 글씨가 있어요. 이 국민주치의를 터치하시면 처음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질병 정보, 증상별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터치 했더니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뭐 내가 지금 가래가 있고 뭐 가슴 쓰림이 있고 뭐 이렇다. 그러면 터치를 해주면 되겠죠.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많은 증세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손으로 위로 올리거나 내려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는 궁금한 증상을 선택하시며 해당 증상에 관련된 질병 정보를 3개까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2개건 1개건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증상으로 예견되는 질환을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질환들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은땀이 난다. 그리고 전신에 통증이 온다. 이런 거를 우리가 선택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과 보기 단추를 누르면 이런 증세에 있는 사람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 류마티스 질환, 섬유근통, 흉통 뭐 이런 것일 때 증세가 증상별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터치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동영상을 열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고 궁금한 질환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이 세 번째 세 줄짜리 단추를 눌러서 국민주치의 홈 화면으로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나의 건강기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나의 건강기록이라는 건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성별, 여자, 생년월일, 이거는 뭐 나의 생년월일, 만약에 50년생이다. 그다음 2월 6일이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키가 160이다. 몸무게 59kg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완료.
저장을 해 놓으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상적인 체중, 혈압관리. 이상적인 체중은 이렇게 했어요. 결과 단추를 누르면 과체중. 그래서 내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거나 음식 조절을 하려고 노력하겠죠. 혈압관리 단추를 터치하고 수축기 혈압 120이 있고 이완기 혈압 70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것도 가정했을 때 그래서 결과 보기 단추를 터치. 이 혈압 측정 안에 보니까 정상 혈압이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혈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음 나의 심장 나이 터치해서 들어가서 볼 수가 있겠죠. 사구체 여과율, 고지혈증, 혈당 관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홈화면에서 지금까지는 나의 건강 기록 같은 것들을 한번 기록을 해 놓고 확인하는 그런 것들을 했고요. 여기 예방접종이라는 부분이 있죠. 예방접종을 터치 했더니 여기에는 표준 예방접종은 어떤 것이 있고 성인 폐렴 예방접종은 어떤 것이 있고 해외 예방 여행 예방접종 그 다음 해외여행 후에 발열이 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표준 예방접종을 예를 들어서 한번 터치를 볼게요. 그리고 좌우로 넘겨본다 이렇게 넘겨보시면 어떤 예방접종 일정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써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다시 성인 폐렴 예방접종 터치해서 왼쪽으로 드래그 그래서 폐렴 예방접종은 폐렴은 어떤 거고 그 다음 어떤 균이며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써져 있고요. 폐렴 예방접종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다. 내가 맞는 예방접종이 어떤 건지는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방금 전에 이런 종류들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생겨 있다. 그 다음 대한감염학회의 권고안에서는 65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백신 접종을 권고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외여행 예방접종을 터치해서 해외여행 전 건강관리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건강한 상태에서 여행을 다녀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콜센터는 국번 없이 1339를 통해서 확인 또 출국 4, 6주 전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상담이 필요한 예방접종 즉 말라리아 같은 것들 있는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예방약 등을 미리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와서 내가 열이 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전염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해외여행 이후 발열 증세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갔느냐 메르스 오염 지역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오염 지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보고서 내가 이 지역을 갔다 왔는데 이럴 때 발열을 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국민주치의 들어갔더니 응급처치 요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응급처치 요령 터치를 하시고 심폐소생술 및 심장 제세동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화상 응급처치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심폐소생술 직접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뭐 내 주변에서 있을 때 못 본 척하고 지나가긴 그렇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어떤 사람에게 알려주라는 신호를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터치. 그래서 심폐소생술 및 심장 제세 동기 사용 심폐소생술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심폐소생술을 내가 하지는 못해도 환자가 있다 그러면 쓰러진 환자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죠. 그리고 대답이 없거나 움직임이 없는 경우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환자가 반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주변 사람, 어떤 한 사람을 콕 찍어서 빨간색 옷 입은 아가씨, 아니면 머리 긴 아가씨, 검정색 반팔 입은 아저씨, 청년, 이렇게 콕 집어서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사람이 신고를 해주게 돼요. 만약에 주위에 심장 제습동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즉시 가져와서 사용하면 되는데, 거기에 있는 대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호흡 확인하는 거, 흉부 압박하는 거, 이건 조금 어렵긴 한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화상 응급처치. 이거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큰 화상 말고도 작은 화상들이라도 우리가 보면 뜨거운 물에 젖은 옷은 가위로 제거해야 되겠죠. 벗으려고 하면 살갗이 벗겨지거나 이렇게 되니까 손상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 다음 화상을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시원한 물로 화상 부위를 충분히 식히고, 그다음 고여있는 물의 온도가 높아지고 감염의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흐르는 물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고, 갑자기 이걸 열을 식힌다고 얼음 같은 것을 올려놓으면 안 돼요.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고 피해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삼가해야지 된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119에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죠. 그 다음 화상 부위를 조이는 옷이나 장신구는 제거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민간요법이다 해서 치약을 바르거나 연고, 된장 같은 거 바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주치의에 들어가서 응급 화상 처치하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병원을 찾는 방법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굿닥이라는 앱을 설치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하고 검색어 쓰는 칸에 여기다가 굿닥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여기에 굿닥 병원 약국 찾기 예약 접수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앱을 우리가 설치할 거예요. 설치. 굿닥이라는 앱이 설치되면 열기가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 열기 단추를 터치. 열기 단추를 터치하면 중요한 건 아래의 약관에 동의하시면 굿닥 병원 찾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의 동의 항목들이 있는데요. 전체 항목을 동의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터치하시잖아요. 그러면 위치 기반 서비스 약관 이거와 마케팅 앱 푸시 수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가지가
선택이 다 돼요. 그러나 우리는 마케팅 활용 앱 얘는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광고가 우리 자꾸 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림 같은 것들이. 그래서 위치 기반 서비스 약관 요거만 터치하시고 확인 단추를 터치 했더니 굿닥에서 보내는 알림 수신 여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인 터치. 이 굿닥이라는 화면이 지금 이렇게 열려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굿닥 안에는 이렇게 병원 찾기, 약국 찾기 이런 것들이 있고 요즘에 우리 백신 맞잖아요. 그럼 백신 증명서를 여기서 받을 수도 있어요.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로그인 하지는 않을 거고요. 대부분 질병청에서 우리가 백신 증명서를 받으시면 되니까 여기서 백신 증명서 받는 것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비대면 진료라는 것도 있고요. 병원 예약, 그 다음 병원 접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앱이에요. 그리고 여기 맨 밑에는 홈 화면서부터 병원 약국, 나의 건강, 클리닉 마켓, 마이 페이지 이렇게 5개의 단추가 있어요. 그럼 먼저 이 홈 화면에 병원 찾기라는 단추를 한번 터치해 볼 거예요. 그럼 여기 추천 검색어가 있어요. 우리가 검색어를 써도 되지만 여기 추천 검색어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뭐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정형외과, 치과 뭐 등등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비인후과를 한번 터치해 볼 거예요. 이비인후과를 터치했더니 여기에 지금 이비인후과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이비인후과의 이름들이 이렇게 목록들이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료를 하고 있다면 뭐 진료하고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접수병원, 예약병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병원 이름이 있으면 터치를 하세요. 터치를 하면 이 병원은 365일 진료하는 뭐 어디 가정의학과 의원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진료 과목은 이런 것들이 있다. 진료 시간은 몇 시서부터 몇 시, 몇 시서부터 몇 시 이렇게 나와 있고 점심시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 휴일 진료도 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고 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거기를 찾아가고 싶을 때에는 이 단추를 누르면 길찾기 단추를 터치해서 길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위치가 뭐 만약에 서대문구다 그러면 서대문구라고 입력하시면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자동차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내가 직접 지금 전화를 해서 하겠다 그러면 전화를 터치하시면 해당 병원은 모바일 예약이 가능한 병원이에요. 뭐 이렇게 표시도 나고 전화 걸기를 누르시면 전화가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허용단추 계속 진행을 해서 전화를 해줄 수가 있어요. 전화 단추를 누르면 전화 걸기가 나오고 이렇게 전화가 나와요. 병원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길찾기 아이콘을 눌러서 병원의 위치를 확인하고 바로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병원명을 우리가 방금 전에 터치했을 때 진료 시간이나 진료 특이사항, 주소, 위치 정보 등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홈 화면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아래에 홈 단추 말고 병원 약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병원 약국을 터치했을 때 위치 기반 서비스를 사용하겠다고 확인 단추, 허용 단추,
일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있는 위치가 여기인데 지금 화면에 병원의 모양은 더하기 표시, 약국의 모양은 이렇게 알약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병원을 터치하시고 보니까 병원 목록 보기라는 게 여기 아래에 있는 거 보이시죠? 병원 목록 보기를 터치 했더니 뭐 이렇게 병원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병원 이름이 나와 있으면 아까 전에처럼 이름을 터치하시면 병원에 대한 자세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더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더 길찾기 단추를 누르면 되고 전화를 누르시면 이렇게 전화 걸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여요. 지도 보기를 터치해서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동 정보예요. 터치하시면 이거 말고 뭐 물레동이다 그러면 물레동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물레동 근처에 있는 병원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더하기 표시가 병원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병원 정보를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병원을 클릭해서 봤더니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다는 건 뭐냐면 한 건물에 병원이 이렇게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갈 거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만과 클릭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뭐 어떤 일을 하는 거고 휴일 진료하고 여기서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리뷰 해가지고 진찰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7.9점이고 뭐 서비스 친절도는 7.7, 시설 만족도는 8.4 아주 좋다고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리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내용을 보고서 갈 수도 있겠죠. 화면 상단 아이콘 아래에 진료과 여기 진료 과목이라는 게 또 있어요. 진료 과목을 터치하시면 여러가지 뭐 피부과, 치과, 성형외과, 안과, 내과 뭐 이렇게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안과를 터치하시고 살펴봐도 되는 거고 뭐 테마별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통증 클리닉이다 그 다음에 증상별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당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통증 클리닉을 우리가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통증 클리닉에 대한 병원들이 여기에 있네요. 병원을 터치했더니 영등포 선한의원 이런 병원이 있다라는 게 보이고 있어요. 진료 과목에 과목별, 테마별, 증상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편한 것을 선택해 볼 수도 있었어요. 화면에 보니까 약국도 있죠. 약국을 터치. 동네에서 저는 여기에 있는데 양천구청이라고 제가 입력을 했어요. 양천구청 근처에 있는 병원들 약국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위치 주변에 약국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 약국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약국 목록 보기를 한번 했더니 가까운 온누리 약국, 조화 약국 등등등이 있어요. 여기 연중무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얘는 하루도 안 쉬니까 우리가 저녁 이게 좀 늦어도 가볼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약국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 다른 구에서도 살펴봤고, 그 다음 약국이라든가 병원들을 한번 터치해가지고 살펴봤어요. 맨 아래 단추 가운데 마이 페이지라는 것이 있는데, 마이 페이지를 터치하고 보니까 여기에는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로그인 일단 터치했는데, 카카오로 로그인하거나 여러분들 대부분 카카오톡 많이 사용하시니까 카카오로 로그인 하시거나 네이버로 로그인 단추를 눌러서 로그인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로그인해서 봤을 때에는 나의 활동에 대한 이력이라든가 내가 찜한 병원, 건강정보, 그다음 여러가지 리뷰도 쓸 수가 있고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로그인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기록들을 여기다 남겨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직접 가서 대면을 해서 진료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 비대면 예약을 해 볼 수도 있고요. 일단 병원을 검색했을 때 문 연 약국과 문 열지 않은 약국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